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칼이 좀 벼르다 하더라도,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더라도 그 칼이 어떤 범죄자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굉장히 흉기가 되겠지만, 내가 그 칼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예리함을 잘 활용한다면 또 이게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찬식 이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이번에 이제 지명된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요 임명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의 이력을 많이들 문제 삼지 않습니까? 네. 예, 과거 이제 민주당 인사들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 환경부 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관련된 건을 수사했던, 지휘했던 인물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한찬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 중에 이제 정권에서 시키면 다 한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이 검찰을 앞에 칼로 써가지고 나의 또 정적을 처리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우리의 전례들을 많이 봐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개혁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는 할 말이 있는 게 군의 방첩사 개혁이라든가 검찰들 개혁이라든가 검찰 특수부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약간 논리적인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이런 군 정보기관 방첩사나 검찰 특수부 같은 조직들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개혁의 성공 여부는 그 도구를 쓰는 수요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예. 나는 저런 권력을 안 쓰겠다고 권력자가 결심하면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특수부나 방첩사가 어디 민간인 사찰이나 하고 정치 개입하는 거 슬슬 욕심냈는데 그게 탐이 나면은 쓰는 거고, 그럼 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고,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보고도 안 받겠다 이래버리면 갈 데가 없어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권력이 자기 절제력 없이 네. 저 나쁜 놈들이야, 저 이제 개혁하고 없애야 돼, 도려내야 돼, 이런 말만 하니까 자기의 탐욕과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절제력은 안 보여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부 때 개혁이 실패한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결국은 내란을 허용하고 윤석열이랑 권력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검찰주의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듣고 싶은 얘기는 개혁을 완결짓기 위한 어떤 인사 배치고 포석이냐, 아니면은 개혁의 와중에도 그 권력이 갖고 있는 검찰 권력, 군사 권력, 정보 권력이 갖고 있는 엑기스는 남겨놓고 활용하겠다는 뜻이냐. 그거 참 이 위험하죠. 인사가 어디에 더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우려되는 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벌써부터 이제 지금 커뮤니티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이 엄청 올라와요. 이번 인사로 인해서. 예, 심지어는 그 일전에 한번 장인수 기자가 얘기했다가 실수한 걸로 편파 나온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지금 음모설이 계속 나와서 굉장히 우려되고요. 저는 제 이름이 민주니까 민주당을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수석 비서관이어서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수석자 빼면 비서관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강훈식 실장도 있으니까 비서관이 장관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다 대통령한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수사권 문제만 잘 조율하는 역할에 지금 국한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거를 정치 쟁점화해서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 다행히 오늘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 공장장이 무슨 얘기를 한 아침에 들었는데 다행히 얘기 안 하더라고요. 별말은. 그래서 다행이다. 이 문제로 괜히 지금 전당대회가 많지 보안수 사건이 모든 민주당의 가장 큰 의제인 양 이렇게 치러지는 건 참 문제이니까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김민주 소장께서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그 당권 주자들 사실 그 당권 주자들에 관련된 그 예민함보다 지금 커뮤니티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네. 정보를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무언가 이야기가 하나 나오면 유튜브 시장에서는 그게 막 엄청난 이슈인 것처럼 폭발력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려되는 현상이에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열되고 있다. 과열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논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걸 뭐 인신공격이나 뭐 각종 멸칭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 혹은 사실에처럼 보이는 무언가에 덧붙여져서 꾸며져 있는 것 온갖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번 참모진 교체가 대통령 국정수행 그 지지율 그리고 이제 각 정당들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했던 내용,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했던 이 여론조사 15일부터 닷새간 진행이 됐고 18세 이상 2,517명 시민에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여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이 46.7, 지난주 대비 4.8%포인트 빠졌고요. 부정은 49.7, 지난주 대비 5.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부정이 더 크죠. 그리고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지금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세대 40대 50대에서 50대에서는 한 주 만에 9.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40대에서도 5.5%포인트가 빠졌고요. 이런 내용들은 좀 뼈아프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도 기자회견 통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 또 여권 내 당권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봐도 TK가 9.9, 인천 경기 7.6, 서울 7.4 쭉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유럽 순방에 대한 성과도 있고 지금 코스피 9,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뭐랄까 지금 여권 내의 어떤 당권 싸움이나 지지부진한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일 19일 이틀간 진행됐던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40.1 지난주보다는 2.1%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40.3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내렸죠. 그럼에도 2주 연속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모양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과 이 참모 교체 뭐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결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돼요. 그 서울에서는 저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뭐 10몇 % 이상 앞서고 있고요. 많이 벌어졌죠. 20대에는 뭐 거의 붕괴 수준, 더블 스코어로 국민의힘 지지가 높고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우리 민주당 진보층이 응답을 안 해서 그렇다. 뭐 보수가 과표집돼서 그렇다라고 애써 위로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단어를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번에 그 보수보다 진보가 조금 항상 모든 여론조사에 보수가 응답을 항상 많이 했고 이번에도 조금 더 응답을 했고 중도층이 무너진 겁니다. 중도층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반 현상이 벌어지는 거가 지금 심각한데 선관위 부실 논란뿐이 아니라 사실은 지선의 패배 이유를 우리가 니 탓 내 탓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생과 경제 하고 동떨어진 무슨 1인 1표 보안수 사건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 주요 의제로 삼으려고 하니까 한심한 거거든요. 그 20, 30대의 불만, 그다음에 민생의 경제에 대한 불만, 사실은 뭐 환율하고 금리 때문에 사실 경기가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주식 올랐어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가진 사람만 부자 됐지. 또 그 양극화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뭐 아닌 척하고 아니면 뭐 곧 오르겠지 이렇게
아주 아니하게 생각하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내라고 윽박 지른다고 안 짓고 집 없는 사람은 기회 사다리를 차버렸다고 안 짓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양쪽에서 얻어 터지는 프레임이 서울 경기에서 이제 지금,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아직도 이거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뭐 보안 수사권 문제 같은데 블랙처럼 흘려가면 진짜 패배한 요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은 개혁에 대한 어떤 선명함의 40, 50대 실망감. 그러니까 개혁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내란 청산하고 어렵게 만든 정부가 개혁 의지가 퇴색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 강렬한 지지층을 형성했던 40, 50대에서 타격감이 좀 있다. 타격감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멸칭으로 상징되는 그 어떤 그 갈라치기, 분열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게 집권 세력의 철학의 깊이 문제라고 봐요. 이런 어떤 그 너절너절하고 갈라치고 논쟁을 위한 논쟁 또 한번 싸워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화되는 거 말입니다. 이런 걸 극복하려는 걸 넘어서는 어떤 철학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이 중요하냐? 개혁이 중요하냐? 야, 이런 어리석은 논쟁이 있을까 싶은 게 아니 그럼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데 가로가 중요합니까? 세로가 중요합니까? 둘이 곱하면 항상 값은 같으니까요. 네. 아니 집권당이 개혁의 어떤 그 항상 그 활력 속에 그 에너지 위에 개혁의 성공을 통해서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집권 세력의 숙명이지. 이거를 짜게 가지고 한편에선 이념과 선동과 개혁만 말한다. 이걸 갖다가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개혁이 이제 후퇴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개혁파와 통합파가 짜게 져나가는 야 이렇게 황당한 현상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년 전, 20년 전까지 들춰내가지고 논쟁을 하는 이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러냐? 철학의 빈곤에서 나온다 이게. 철학의 빈곤에서.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보이던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향한 따끔한 지적은 일 좀 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일 잘하는 그리고 지난 6.3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꺼냈던 슬로건도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일을 잘한다고 계속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자리 이 내용은 대통령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지지율 등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이 사실은 뭐 이건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 관련 뉴스들이 또 나오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꾸준히 전당대회 앞두고 뭐 이러고 있다. 누구는 무슨 말을 했다. 누구는 어떤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정청래, 김민석 이 두 인물의 행보를 계속해서 뉴스들이 다루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 이슈 가지고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준희가 들어서기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라면 사실상 마지막 그 주재한 최고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아침 아니겠어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그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그만큼의 또 책임도 국회에 얘기를 함께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이 발언에 김민석 총리도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결국 보안수사권이란 단어로 뭔가 이렇게 나눠지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서는 사실 그 기준으로 이쪽 편 저쪽 편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 정청래 대표는 그냥 무조건 기승전 보안수사권 폐지예요. 이화영 오늘 저 최고위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판결하고 보안수사권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1심
판결은 저 법원에서 내렸는데 검찰이 결국 잘못했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보안수사권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다. 폐지가 원칙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뭐냐면은 보안수사권 문제가 정치 슬로건화가 돼갖고 이 문제로 정청래 대표는 계속 끌고 갈 생각이 명확해 보여요. 왜냐하면 소위 팀 김어준 쪽에서 나오는 계속 지금 김어준 공장장이 복귀하자마자 연 이틀을 보안수사권 관련된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본인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빨리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예, 하고 지금 이 두 분이 이제 경쟁해야 될 거는 민생과 경제, 그 다음에 진정한 당원주권. 지난번에 이제 서복경 교수가 이 뉴스다이브에 나와서 굉장히 좋은 말을 하셔갖고 회자가 됐는데, 진정한 당원주권이 1인 1표제냐 아니면 플러스 수기민주주의까지 같이 하는 거냐라는 논쟁까지는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양쪽이 지금 하고 있죠. 이미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당선자 워크숍에 다 인사말을 하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도 각 지역별로 본인의 포럼을 건설하고 있고, 저는 24일 전후로 정청래 대표가 그만둘 거라고 하는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규상 뭐 그만두라는 게 없고, 24일이 얘기 왜 나오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때 24일 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그냥 그 도의상, 정책 도의상 그 전준이 전에 그만둔다는 의미였지 꼭 그걸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당원에 그런 내용이 없다. 예, 그래서 당규에. 예. 더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나가냐, 민주당 대표가 먼저 나가냐, 또 사실 이것도 관전거리예요. 예. 오늘 보수 언론 사설은 장동영 대표 지금이 물러날 적기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오늘. 네. 그런데 이제 저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그렇죠. 물러날 적기인데, 예. 근데 당사자들은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이게 난 누가 먼저 물러날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